2차 연립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연립 방정식 중에서도 2차가 있으면서 1차랑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차끼리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더 어려워 보이겠죠. 자, 일단 요 경우는 1차이기 때문에 쉽죠. 우리가 가감법, 대입법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대입법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가감법이 안 되죠. 차수가 다르니까 서로 뭐 빼고도 하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y를 뽑아내든 x를 뽑아내든 뽑아내기 좋은 것을 기준으로 지금은 내가 첫 번째 식에서 y는 해서 한번 뽑아내 볼게요. 그럼 1을 이항시켜서 왼쪽으로 x-1로 쓸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요 y 자리에 집어넣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y 자리에다가 적당한 것을 요 구해놓은 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자, 그대로 들고 와서 요 안에다가요 집어넣을게요. 좀 작게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이야기 되니까 이렇게 풀어놔 볼게요. 자, 이렇게 제곱식이 풀어지고 그 다음 식으로 한번 완성해 보면 2차식이 되죠. 이렇게. 자, 2x-3 이퀄 0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인수분해 주면 자, 이렇게 해서 x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있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있는데 두 개가 나오죠. 2차니까 그렇죠. 그럼 x에 대해서 이 y도 구해야 되잖아요. x, y 순수항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y를 아까 이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는 y가 0이 되겠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y라고 해야 되죠. y가 마이너스 얼마요? 4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2차 연립이니까요. 순수쌍도 두 개의 순수쌍으로 이렇게 답이 나와지는군요. 자, 처음에 우리가 대입을 해서 계산했고 x를 계산한 다음에 그 나온 x 값을 가지고 y 값을 한 번 더 찾아주는 구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바로 1차와 2차인 경우인데 1차인 것을 2차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해볼 만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2차로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어지는 경우가 일단 보편적인 문제 형태입니다. 이거는 변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보편적인 형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차식 곱하기가 0으로 끝나지. 이 중요합니다. 0으로 끝나지게 되면은 요 2차식이라는 걸 분해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게 0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첫 번째 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요 얻어지는 값이요.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그러니까 1차식 두 개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식이 요 식이거든요. 요걸 요쪽에 그대로 가져오면 자, 이렇게 또 여기도 가져오면 두 개가 똑같죠?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자, 이렇게 연립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연립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연립하면 해가 두 쌍 또 나오겠죠? 1차, 2차 연립이잖아요. 이것도 1차, 2차 연립이기 때문에 계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키냐면은 1차 곱하기에 0으로 끝나지어야지요. 그 1차를 두 번째 2차하고 연립을 해서 뭔가 계산할 준비가 된 거겠죠. 자, 이거 준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할 건데, 대입법을 쓸 건데요. y를 소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라는 것을 x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y 자리에 x를 넣으면 x제곱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3x 제곱이 9가 되어요. 그럼 x 값이 얼마 나오잖아요. 그죠? 두 개가 나오나요? 3 없어졌고요. 그죠? 없어져서 3이 됐고. 자, 그러니까 루트 3이 되거나 x가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된 그것을 우리는요. 이제 x 구했으니까 y도 구해야 되잖아요. x가 루트 3일 때 y는 어디 있나요? 아까 1차식 요건데 y와 같다고 했군요. y가 x가 같다 했군요. 그럼 x가 루트 3일 때는 y도 루트 3이고 이렇게 한 쌍이 나온 겁니다. 또 한 쌍은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왔고 여기도 또 그렇겠죠. 이번에는 x는 하게 낫겠네요. 그죠? 여기서는요. x는 마이너스 2와 이게 안 낫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면 4y제곱, 8y제곱 여기 y제곱 또 있으니까 9y제곱 되네요. 그죠? 그것이 9 이렇게 해서 y가 이번에는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y가 그러면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y가 1이다 했을 때, y가 1이 했을 때 x가 그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어이구, 해가 많으니까요. 엄청 복잡하네요. 이때 x는 그러면 얼마 됩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구나. 단계별로 가는 거죠. 아무리 복잡해도 뭐 한참에 갈 수는 없죠. 얘를 그러니까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누어 주고 그 1차식을요 두 번째 식과 연립하고 또 1차식을 두 번째 식과 연립하고 이렇게 좀 복잡하죠. 자,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자, 이 두 개는요 그렇게 되기 힘든 상황에서 극복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1차, 2차의 방법으로 간 거죠.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인수해되지 않는다면은,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창을 소구하여서 뭔가, 이창을 소구한다는 말은 이창이 없어지니까 1차 항만 남겠죠. 그럼 1차, 2차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고, 상수항이 소거되면서, 아까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 상수항이 0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수항을 소구한다는 말은 상수항이 0이 되게 한단 말이죠. 0이 되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누구 방법으로 바꾼다고요? 요 방법으로 바꾼다고. 요 위에 2번의 방법으로 바꾼다 이 뜻입니다. 그걸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요 경우는 이창이요. 요거 둘이가 동시에 없어지게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창 소거되고 1창만 남죠? 자, 그럼 이거는 1차, 2차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잘 모르겠다고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1번식을 2배를 해주면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2x 제곱 2x 마이너스 4y는 8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2번식하고 3번식이라 그럴게요. 여기서 약분이 되어지잖아요. 2번에서 3번을 빼볼게요.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을 빼주면 얘네 둘이가 사라지고요. 이것도 사라지고요. 7y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럼 7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요. y가 구해진 거라고요. 아,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자, y 구해졌기 때문에 넣어가지고 이제 x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1번식에다 대입하려고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1번식에다가 y를 마이너스를 넣는 걸 이렇게 적어볼게요. 플러스 2는 4 이런 식으로 되어지겠네요. 자, 이제 이거 또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또 되겠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는요 이렇게 생겼고 자, 그렇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되어서 자, x값이 그럼 나온 거죠.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자, x값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x가 2거나 이래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어디다 놓을 필요 없네요. y는 이미 고정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쵸? y가 정해진 상태에서 여기 넣어서 x를 찾은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적으면 되는 거였네요. 그럼 여기서는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구조가 되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의 말을 한 번 더 짚어보면은 2차항, 그러니까 요 식을 딱 보다가 아, 2차항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는구나. 그럼 2차항을 없애버리면서 가간법을 이용해서 없앤 거죠. 가간법을 해서 없애가지고서 보니까 그러니까 1차식 구조하고 1차식 구조하고 2차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야 됩니다. 얘를 여기 넣어도 1번에 넣어도 되고요. 2번에 넣어도 됩니다. 식이 간편한 것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의 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가 화살표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완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2창 속으로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요거 없애려고 봤더니 이 항이 아직 남아있고요. 이것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수항을 소구해보는 겁니다. 상수항 소구했는데도 안 되면요. 그럼 문제 잘못 낸 겁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잘 내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에 맞게끔 문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상수항을 소구해 보아서 인수분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수항을 소구 항이 0인 이런 구조가 되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상수항을 소구하려면 이 2번을요 3배 해가지고 내가 적어볼게요. 3배를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것을 15. 자, 1번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수항을 소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식하고 3번식을 가지고서 3번식에서 1번식을 뺀다. 자,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이것도 없어지네요. 같이요. 덩달아. 매우 좋네요. 다행입니다. 빼면은, 자, 그럼 적어보면은요.
자, 2x 제곱이 되어졌고, xy는 사라졌고, 요 빼면 마이너스 8, y 제곱 이퀄, 됐죠. 자,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단 이야기죠. 진짜로 될 것 같네.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 2y가 되었으며, 마이너스 2y가 되고, 이퀄 0,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1차식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1차식 두 개가 등장했죠. 자, 그래서 1차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상수항을 소분했더니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인수분해 되어서 이 인수분해 된 구조가 다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아까 여기서 풀었던 방법처럼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요 1차식을 내가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적었고요. 그럼 얘는 누구하고 그러면 상대를 해야 되느냐? 이것하고 해도 되고 이것과 해도 됩니다. 계산하기 편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이 계산이 더 편해 보이죠? 그걸 이쪽으로 가져오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이걸 이쪽으로 가져와도 되고 이걸 어떻게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서 아무거나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걸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쪽으로 똑같이 그대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1차, 2차의 식이니까 계산이 되겠더란 이야기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4y 제곱되고 마이너스 2y 제곱되고 2y 제곱에 y 제곱 되네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y 제곱이 5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y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거고 그때 x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를 가지고 x를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요것도 그러면은요, 얼마로?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넣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 x 대신에 2y를 넣고 계산해주면, 자, 4y 제곱에 y 제곱에, 그러면, 5y 제곱이 되나요? 2y 제곱, 그렇죠? 5y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그러면은요, y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y가 1이 되어 쓸 수 있는 거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x는 그것을 2배 한 거, 이거를 2배 한 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배 한 거, 여기도 x가 그럼 2배 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네 쌍의 해가 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인내가 필요하고요. 풀이 과정이 좀 쉬운 예를 들은 건데, 자, 교재 문제들을 보면 풀이 과정이 상당히 길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서 연습을 해주고요. 자, 이 대칭꼴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2차 연립인데 1차, 2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기본꼴입니다. 1차, 2차인 경우에 1차를 대입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예요. x값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y도 찾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찾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2차, 2차에다 적용하는데 특별하게 인수분해 될 때 0으로 끝나는 인수분해 되는 구조로 바꿔가지고 그 두 식, 이 두 식으로 인수분해 되었죠. 그것을 이 두 번째 식하고 각각 연립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각각 할 때마다 두 개씩 나왔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하고, 딱 보니까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군요. 그죠? 이런 구조 0도 없고요.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이차항소가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차항소가 되는구나. 그럼 이차항소가 되기 때문에 1차, 2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해서 진행한 거고, 이차항소고도 안 돼요. 그러면 상수항소고를 해서 이런 구조, 0으로 끝나는 게 되도록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걸 3배 해가지고 쫙 계산해 봤더니만 그리고 이 1번하고 3번을 없애면서 상수항을 소거한 거죠. 이 15라는 걸 소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0으로 끝나요. 자, 이 0으로 끝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차식 두 개를 각각 가져올 수 있었고 그것을 간편해 보이는 식 하나를 대형시켜서 간편해 보이는 식 대형시켜서 여기 1차식하고 요 둘 중에서 하나를 간편한 것을 선택해서 요거 두 개끼리를 해주면 또 두 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총 지금 현재는 4쌍까지가 나오는 게 맥시멈이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길 바라고 이 대칭꼴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 이 5가지 구조를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네요.